2024년 9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상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보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광주공장은 50년이 넘은 노후 설비입니다. 생산 효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자본은 말합니다. 이 비용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라고 말이죠. 노조의 쟁의권 확보 소식에 사측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폴란드입니다. 자본은 이미 국경을 넘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광주에서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폴란드행 티켓은 더 확실해집니다. 노동은 권리를 외치지만 자본은 숫자를 봅니다. 이 간극은 머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냉혹한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3,500명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진짜 위기를 아직 모릅니다. 그들이 파업을 결의하던 날 본사 회의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략가들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광주가 아닌 유럽의 심장을 가리켰죠. 물류, 인건비, 세제 혜택, 모든 데이터가 폴란드를 가리킵니다. 광주 공장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조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자본은 탈출구를 보았습니다. 복구가 아닌 이전을 말이죠. 보험금은 복구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노조는 승리를 확신하며 구호를 외치지만 공장의 심장은 서서히 멈춥니다. 이것은 투쟁의 기록이 아니라 한 시대가 저무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산합니다. 3년 뒤 또 파업할 확률은? 5년 뒤 어떤 요구가 나올까? 자본의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투자 비용은 공장 비용 더하기 멈출 확률 곱하기 손실입니다. 3년에 940억 원, 10년이면 3,133억 원, 20년이면 6,266억 원. 이게 함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 이 기억은 다시 떠오릅니다. 5월 17일,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생산이 중단됐고 1,800명이 대기 발령에 들어갔습니다. 연간 9천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됐습니다. 보험금 받으면 복구하면 되잖아. 이게 함정입니다. 보험금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산 손해, 재고 손해, 영업 손실. 이 돈으로 임금 인상하거나 신규 투자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원상복구 전용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복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가동까지의 시간이 진짜 비용입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고객들은 어디서 타이어를 샀을까요?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아니면 중국 타이어? 타이어 업계에는 이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끊기면 다시 받기까지 2년이 걸립니다. 2025년 11월 현대차는 일부 차종의 타이어 공급선을 한국 타이어로 변경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승인 하나 잃으면 연간 매출이 300억 원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복구의 진짜 비용입니다. 그리고 노조는 8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이랬습니다. 임금 5% 인상, 상여금 200% 환원, 설비 투자 확대, 성과급 지급, 그리고 광주 공장 근무 조건 보장. 회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광주 공장 복구, 한평과 폴란드 신공장 건설 비용이 가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월 30일, 노조는 단체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10월 1일, 긴급 임시 대의원 대회가 열렸습니다. 쟁의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10월 12일 1부터 1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전체 조합원 3,493명 중 3,261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율 93.4%. 결과는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10명 중 9명 넘게 손을 들었습니다.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사측은 충분한 배분 여력이 있다. 여기서 계산을 해봅시다. 임금 5% 인상, 광주공장 직원 2,400명, 평균 연봉 7,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총합은 719억 원.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화재 복구에 보험금으로 충당한다지만 실제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환경 재인증 비용, 품질 재인증 비용, 안전설비 업그레이드 비용, 이런 건 보험금으로 안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광주공장 전면 개보수에 최소 2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노조는 보험금을 여유 자금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복구 전용 자금으로 받습니다. 이 간극이 협상 결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노조는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2025년 11월 노조는 소송인단을 모집했습니다. 법정 자격수당, 식사교대수당, 기본 1단급, 안전수당, 각종 선물비까지 총 13개 항목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승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원 1인당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임금 상승 효과가 예상됩니다. 소송 기간은 1심부터 3심까지 총 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더.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7,100만 원입니다. 한국타이어는 8,500만 원, 넥센타이어는 7,600만 원. 그런데 회사의 상황은 어떨까요? 광주공장 복구, 한평 신공장, 폴란드 신공장, 총 1조 5,200억 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불에 탄 공장을 복구하는 와중에 노조는 임금 5% 인상과 통상임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는 세 장의 카드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옵션 A, 광주 복구.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광주 공장 51년 된 노후 시설입니다. 2025년에만 6번의 화재가 났죠. 2026년부터 노후 공장 안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전기, 소방, 환경, 이런 건 보험금으로 안 나옵니다. 최소 2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경제학에서 불확실성은 곧 비용입니다. 옵션 B, 한평 신공장 건설. 장점은 명확합니다. 최신 설비와 고도의 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노조입니다. 한평 공장 직원들도 결국 같은 조직 산하입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하죠. 옵션 C, 폴란드 신공장. 2028년 8월 가동 목표, 연간 600만 개 생산. 폴란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 타이어 시장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완성차 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OE 시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EU는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을 본격 시행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유럽으로 수출하면 탄소세를 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투자자들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는 돌아갑니다. 어느 한 곳에서 화재가 나도, 어느 한 곳에서 파업이 일어나도 나머지 곳이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위험 분산의 가치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물류, 인력, 인프라에서 경쟁력을 제시했습니다. 기업들은 폴란드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폴란드는 과거 기록이 없는 백지 상태입니다. 회사는 최종 계산을 시작합니다. 옵션 A. 보험금 복구에 추가 2천억 원. 여기에 불확실성 프리미엄과 재화재 리스크, 노후시설 유지 비용까지. 장기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한평은 국내 생산량 일부만 커버할 뿐 노조 변수가 지속됩니다. 반면 폴란드는 유럽 시장 직접 공략과 탄소세 회피,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기 전략이 가능하죠. 2025년 12월, 회사는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오폴레에 신공장을 짓겠다. 8,600억 원의 투자. 광주가 아닌 폴란드의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본은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한평과 폴란드 두 곳 모두 새로 짓지만 미래 가치는 폴란드가 더 큽니다. 자본에게는 고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2028년 8월입니다. 한평 신공장과 폴란드 오폴레 공장이 동시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설이 완성된 것이죠. 광주 공장은 어떻습니까? 일부만 부분 가동 중입니다. 원래 일하던 인력 중 극히 일부만 남았습니다. 광주 공장에서 일하던 나머지 인력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선택지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광주에서 한평으로 왕복 2시간 출퇴근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9시에 귀가하는 삶입니다. 1년이면 480시간, 21치 근무 시간이 출퇴근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체력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녁 9시 귀가.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습니다. 주말에만 아빠 얼굴을 보는 겁니다. 겨울 한평은 광주보다 춥습니다. 영하 10도, 도로 결빙. 아씨는 매일 아침 불안합니다. 두 번째, 한평으로 이사 갑니다. 광주에 집이 있고 아이들 학교가 있는데 다 포기해야 합니다. 한평에 새 집을 구해야 합니다. 전셋값은 올랐고 보증금은 부족합니다. 대출 이자만 월 16만 원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 희망 퇴직합니다. 회사는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더 주는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45살입니다.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요? 20년 동안 타이어 만드는 기술만 배웠습니다. 잘 돼야 연봉 4천만 원, 3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숫자입니다. 1억 5,600만 원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한 달 65만 원. 대학 등록금이 코앞인데 답이 안 나옵니다. 네 번째, 기다립니다. 광주 공장 일부에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며 대기 발령 상태로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CC는 52살입니다. 정년까지 8년 남았습니다. 8년만 버티면 퇴직금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발령 상태로 버틸 수 있을까요? 월 123만 원이 줄어듭니다. 8년 동안 1억 1,808만 원을 잃게 됩니다. 이 숫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생태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협력업체는 870이 곳입니다. 이 중 광주 소재 기업은 222곳. 생산부품 공급업체 D사를 봅시다. 연 매출 15억 원 중 광주 공장 비중이 80%입니다. 매출이 3억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직원 12명을 2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10명이 해고됩니다. 사장은 밤새 고민합니다.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남길까? 금호타이어 직원 2,000명과 협력업체 1,900명.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1만 5,600명의 생활이 흔들립니다. 한 달에 156억 원, 1년이면 1,872억 원이 광주 지역 경제에서 사라집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광상우 중흥동의 슈퍼마켓 주인이 씨. 월 매출 2천만 원 중 30%가 금호타이어 직원들이었습니다. 6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인건비, 월세, 원가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50년 넘게 운영한 이곳을 닫아야 할까요? 부동산 시장도 흔들립니다. 광상우 아파트 전세가는 10% 하락했습니다. 주민들의 자산 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결국 압도적 다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쟁의권을 얻었을 때 정작 싸워야 할 공장은 사라졌습니다. 광주의 일터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미래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자본은 더 큰 판을 향해 떠났습니다. 1조 5천억 원 중 절반 이상이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이 만약 투자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광주입니까? 아니면 폴란드입니까? 오늘 지식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글로벌 타이어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자본은 국경을 넘나드는가? 단순한 임금 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과 유지 비용의 격차가 자본의 이동을 결정합니다. 폴란드 신공장의 핵심은 고도화된 자동화입니다. 인간의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자본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폴란드는 기업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지리적 이점은 곧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유럽의 심장에서 완성차 업체에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체계가 완성된 것이죠. 자본은 기록합니다. 지난 10년간 광주에서 멈췄던 기계들의 시간, 그 모든 파업 일수가 데이터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생산 환경, 그것이 투자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폴란드의 노동 생산성은 광주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신규 공장의 효율성은 자본에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노동은 권리를 말하고 자본은 효율을 말합니다. 이 평행선은 결코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본에게 고향은 없습니다. 오직 수익과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 그들의 새로운 조국입니다. 광주 경제의 핏줄과 같았던 현금 흐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연간 1,800억 원의 공백,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대기업 공장이 떠난 자리는 단순히 빈 건물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활력이 빠져나가는 거대한 구멍입니다. 1만 5천여 명의 삶이 이 거대한 균열 위에 서 있습니다. 부모의 실직은 곧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합니다. 아이들의 학원이 문을 닫고 학교 정원이 줄어듭니다. 경제적 몰락은 지역 교육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끝없는 파업을 선택한 노동입니까? 아니면 오직 이윤만을 쫓아 떠난 자본입니까? 이제 공장은 더 이상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본의 이동성은 국가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하는 차가운 데이터의 결과물입니다. 남겨진 노동자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투쟁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텅 빈 공장에 주인 없는 기계들입니까?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경제의 공동화. 금호타이어의 이전은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리스크입니다. 자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닌 숫자를 따라 움직였고 광주는 그 답안지에서 지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한 공장의 폐쇄는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그물망의 일부입니다. 적기 공급의 압박. 현대 자동차 산업에서 단일 분의 지연은
수십억 원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유럽의 심장부인 폴란드. 여기서 생산된 타이어는 24시간 안에 유럽 전역의 자동차 공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산업 공동화. 이것은 단순히 공장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의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미래가 증발하는 현상입니다. 자본은 새로운 영토를 찾았습니다. 베트남, 태국, 동유럽. 낮은 비용과 높은 활력이 있는 곳으로 거대한 물결이 몰려갑니다. 기업의 이윤이 늘어날수록 지역의 삶은 왜 더 팍팍해지는가?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가 마주한 거대한 역설입니다. 자동화는 노동의 가치를 재정의합니다. 숙련된 송이술보다 오차없는 알고리즘이 더 대접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신뢰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비싼 자산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의 데이터는 투자의 방향을 영구적으로 바꿉니다. 노사 갈등의 비용은 임금 계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깎아먹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한평 신공장은 그 대안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표준을 세우려는 시도,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광주 공장이 꿈꿨던 미래는 이제 한평과 폴란드로 옮겨갔습니다. 이곳엔 오직 기억의 잔상만이 남았습니다. 산업 재배치는 냉혹한 생존 게임입니다. 비용이 높고 불확실한 곳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곳으로의 대이동이죠. 숫자 너머의 현실을 보십시오. 줄어든 세수는 지역 복지의 축소로, 실직은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입니다. 지난 20년의 갈등은 거대한 족쇄가 되었습니다. 풀려고 했을 때는 이미 자본이 열쇠를 버리고 떠난 뒤였죠. 글로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금호타이어가 멈춰있던 시간, 경쟁자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갔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공정에서의 오차율은 0.01% 미만. 이것이 자본이 폴란드를 선택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변화에 저항했던 시간들, 그리고 과거의 방식에 매몰되었던 관행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물류의 승리입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속도, 그것이 곧 글로벌 타이어 산업의 생존 조건입니다. 공장이 멈춘 동네는 조용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합니다.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자본은 미련 없이 떠났고 남겨진 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차가운 숙제들 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모습은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이 마주한 거울입니다. 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폴란드의 기적이지만 광주에겐 뼈아픈 비극입니다. 자본은 승리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합니다. 낡은 투쟁의 방식과 자본의 냉혹한 논리 사이에서 노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국가 간의 유치 경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파격적인 혜택은 기업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도시의 영혼이 빠져나간 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진 도시는 꿈을 꿀 힘을 잃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청구서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대화 대신 대립을 선택했을 때 기회는 모래알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냉혹합니다. 광주의 생산 비용은 시장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고 자본은 그 숫자를 믿었습니다. 연대라는 이름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 특히 개별 노동자는 자본의 거대한 파도 앞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투자는 안전한 곳으로 향하는 본능입니다. 자본은 불확실성이라는 폭풍을 피해 폴란드라는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굳게 닫힌 공장 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결과입니까? 무엇을 위해 싸웠던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복구 전략을 짜야 합니다.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생존의 설계도입니다. 남겨진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그것이 공장이 떠난 자리에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마지막 숙제입니다. 글로벌 자본의 흐름은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거스를 수 없다면 그 파도 위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사라진다는 차가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숫자가 아닌 가치를 만드는 미래를 향해 다시 걸음을 떼어야 할 때입니다. 지식펀치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본의 논리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눈,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날카로운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일런트, 본 장면은 음성 없이 종료됩니다.